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기대감 있게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 크게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하루는 기대가 생겼다가 또 하루는 겁이 나고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히 SK하이닉스가 흔들렸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다시 오를까? 이 질문은 이미 조금 늦은 질문일 수 있어요. 오늘 흐름에서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시장이 SK하이닉스 목표가를 어디까지 인정해줄까? 이 반등이 하루짜리 기대감인지 아니면 AI 반도체 주도주로 다시 목표가를 열어주는 흐름인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다시 살아난 건 SK하이닉스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한국 반도체주는 미국 시장 분위기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엔비디아, 마이크론, AMD, 브로드컴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면 그 흐름은 다음날 한국 시장의 반도체 대형주 심리에도 바로 연결됩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제 한국 시장 안에서만 평가받는 종목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AI 반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 그 돈은 엔비디아를 보고, 엔비디아를 보면 고성능 메모리를 보고, 고성능 메모리를 보면 결국 SK하이닉스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은 단순한 반등 뉴스로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다시 AI 반도체를 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SK하이닉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보유자들을 다시 설레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미국 반도체주가 반등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협력 방향입니다. 이번 흐름을 보면 이제 SK하이닉스 이야기는 HBM 하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AI 팩토리, AI 슈퍼컴퓨터, 베라 CPU, AI PC, 로봇 컴퓨팅 플랫폼까지 이야기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SK하이닉스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데이터 센터 서버 하나에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AI가 데이터 센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수요는 서버 중심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AI가 PC 안으로 들어가고 로봇 안으로 들어가고 공장과 기업 장비 안으로 들어가면 메모리 수요는 훨씬 넓어질 수 있어요. 이게 투자자들이 환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SK하이닉스가 단순히 한 제품의 수혜를 받는 회사가 아니라 AI가 확장되는 길목마다 다시 이름이 불릴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SK하이닉스를 볼 때 디램 가격이 좋아지느냐, 서버 수요가 살아나느냐, 스마트폰 재고가 줄어드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흐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질문은 훨씬 커졌습니다. AI가 어디까지 확장될까? 그 AI를 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서버가 필요할까? 그 서버 안에 얼마나 많은 고성능 메모리가 들어갈까? AI가 PC와 로봇으로 내려오면 메모리 수요는 또 어디까지 넓어질까? 그리고 이 수요를 가장 안정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회사가 누구일까? 이 질문으로 시장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중심에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를 볼 때는 단순히 하루 등락만 보면 너무 아깝습니다. 이 회사가 AI 시대에서 어떤 위치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간밤 미국 증시 반등을 SK하이닉스에 연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AI 반도체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흔들린 뒤에도 다시 좋은 종목을 담으려는 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동안 AI 반도체주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을 받았죠. 그래서 조금만 불안한 신호가 나와도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린 뒤 다시 반도체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건 큰 자금이 아직 이 산업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SK하이닉스에게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단기 변동성은 커졌지만 산업의 방향성에서는 여전히 중심에 있는 종목입니다. 미국에서 AI 반도체 심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한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다시 불릴 수 있는 이름이 바로 SK하이닉스인 거죠. 여기서 목표가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조정을 기회로 보면서 SK하이닉스의 높은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물론 목표가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오늘 바로 따라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표가는 매수 버튼이 아니에요. 하지만 목표가가 다시 힘을 받으려면 시장의 그 목표가를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미국 AI 반도체 심리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둘째,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협력이 단순 공급을 넘어 차세대 AI 인프라 전체로 확장돼야 합니다. 셋째,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돈이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번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면 시장은 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SK하이닉스 목표가 정말 여기서 더 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늘 흐름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SK하이닉스가 더 갈 수 있느냐를 볼 때 단순히 주가만 보면 안 됩니다. 좋은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흔들립니다. 강하게 오른 종목일수록 조정도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조정 뒤에 다시 어떤 돈이 들어오느냐입니다. 하루짜리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AI 반도체 주도주로 다시 돌아오는 반등인지 그걸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SK하이닉스 혼자만 움직이는지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같이 살아나는지,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가 반응하는지, 후공정과 패키징 쪽에도 돈이 붙는지,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는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주도주는 혼자 가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강한 장에서는 주변에 돈의 흔적을 남깁니다.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협력에서 특히 기대되는 건 공동 개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과 고객사의 미래 로드맵에 맞춰 같이 개발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오늘 좋은 제품이 내일도 충분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고객사는 다음 세대 AI 시스템을 준비하고 그 시스템에 맞는 메모리를 미리 요구합니다. 그러면 메모리 회사도 고객사의 로드맵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단순 납품사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가 됩니다. SK하이닉스가 바로 이 위치로 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흔들리는 것과 회사의 전략적 위치가 흔들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지금 투자자들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SK하이닉스가 여전히 글로벌 AI 인프라의 중심 파트너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AI PC와 로봇 쪽으로 이야기가 넓어지는 건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만 보면 언젠가 투자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AI가 PC로 들어가고 로봇으로 들어가고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면 수요의 길이 훨씬 많아집니다. AI가 클라우드 안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 있는 기기, 공장 안에 있는 로봇, 기업의 업무 장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데이터는 더 많이 움직이고 그 데이터를 처리할 메모리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SK하이닉스가 좋은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 하나만 보는 회사가 아니라 AI가 확장되는 전체 길목에서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보유자 입장에서 꽤 설레는 그림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환호만 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기대가 커질수록 기준도 더 엄격해집니다. 이제는 좋은 뉴스 하나로 계속 올라가는 장이 아닙니다. 실제 수주, 실제 공급, 실제 실적, 그리고 고객사와의 장기 관계가 확인돼야 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적어도 그 확인을 받을 만한 재료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장기 기술 파트너십, AI 팩토리용 메모리 공동 개발, 퍼스널 AI와 피지컬 AI 시장 확장, 그리고 미국 반도체 투자 심리 회복. 이 재료들이 같이 묶이면 시장은 SK하이닉스를 다시 높은 자리에서 평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가 다시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가 먼저가 아니라 그 숫자를 뒷받침할 이야기가 살아있느냐가 먼저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오늘 장마감 후 이 흐름을 보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가는 걸까? 여기서 얼마나 더 열려 있을까? 목표가까지 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이 질문이 맞습니다. 이제는 공포만 이야기할 구간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심리가 다시 살아났고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협력이 더 넓은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높은 목표가를 유지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시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다만 기대를 감정으로만 가져가면 안 됩니다. 기대가 실제 돈의 이동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SK하이닉스 한 종목에만 머무는지 아니면 한국 반도체 전체로 번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와 환율도 완전히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은 너무 어렵게 가지 않겠습니다.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금리 부담이 커지면 성장주와 기술주에는 부담이 됩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 자금도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처럼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다시 힘을 내면 시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금리 부담은 있지만 AI 성장성은 아직 무시하기 어렵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바로 이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금리 부담이 있어도
앞으로 AI 수요가 더 강하게 보이면 시장은 다시 반도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다시 볼 때 SK 하이닉스는 빠질 수 없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단순히 가격만 보고 판단할 종목이 아닙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AI 반도체 심리가 다시 살아났고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협력은 AI 팩토리, AI 슈퍼컴퓨터, CPU, AI PC, 로봇까지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SK 하이닉스가 단순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다시 주목받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다시 오를까가 아닙니다. 이제는 얼마나 더 열릴 수 있을까? 목표가를 시장이 어디까지 인정해줄까? 그 목표가를 인정할 돈이 어디까지 들어올까? 이걸 봐야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다시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많이 흔들렸다는 기억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시장이 다시 반응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추가 상승의 조건을 봐야 합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다시 움직였고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장기 협력 흐름이 살아있고 AI가 데이터 센터에서 PC와 로봇으로 넓어지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하루짜리 반등 뉴스로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겁에 질려서 좋은 산업의 중심 종목을 너무 빨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겁보다 기대를 조금 더 크게 가져도 되는 날입니다. 다만 그 기대를 그냥 감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가 바로 SK 하이닉스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이 자료는 단순히 SK 하이닉스가 좋으니까 이것도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오늘처럼 미국 시장에서 AI 반도체 심리가 살아났을 때 그 돈이 한국 시장에서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예요. SK 하이닉스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항상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일까?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는 다시 반응할까? 후공정과 패키징 쪽에도 돈이 붙을까?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 인프라도 같이 갈까? 코스피 전체로 돈이 번질 수 있을까? 이걸 그때그때 뉴스 보고 급하게 찾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길목을 정리해두는 게 중요해요. 오늘처럼 미국에서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고 AI 슈퍼컴퓨터, CPU, PC, 로봇까지 이야기가 넓어지는 날에는 더더욱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 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SK 하이닉스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한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중심에서 다시 힘을 받으면 그 돈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넘어가는지, HPSP 같은 장비주가 같이 반응하는지, 미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번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 같이 보는 거예요. 특히 오늘처럼 AI가 데이터 센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PC와 로봇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날에는 종목 하나만 보면 흐름이 너무 좁아집니다. AI가 넓어질수록 돈도 한 종목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 종목을 사라는 뜻이 아니라 미국에서 살아난 AI 반도체 돈이 한국 시장에서 어느 길목으로 지나갈 수 있는지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섹터 7개는 그 돈의 확산 경로를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시장에서 돈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오늘 흐름에서 중요한 건 미국 반도체가 반등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에요. 그 반등이 한국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만 건드리고 끝나는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대형주로 같이 번지는지, 장비주와 후공정까지 이어지는지,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된 전력 인프라까지 움직이는지 그 확산을 봐야 합니다. 시장이 진짜 다시 살아나는 날에는 좋은 종목 하나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이 길을 만들면서 번져요. 그래서 섹터 7개를 같이 봐야 합니다. 타점 기준 4개는 오늘 같은 날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좋아질수록 사람 마음이 더 급해지거든요. 간밤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고 반도체주가 살아나고 SK하이닉스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 지금 안 사면 늦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흐름이라고 해서 아무 자리에서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 4가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강하게 올라갈 때는 진짜 돈이 붙은 돌파인지 봐야 하고요. 잠깐 눌릴 때는 기준 가격을 지키면서 쉬어가는 건지 봐야 합니다. 흔들린 뒤 다시 올라올 때는 거래대금이 붙는 회복인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져서 사람들이 뒤늦게 몰리는 자리는 과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기대가 살아나는 만큼 기준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처럼 분위기가 좋아지는 날에는 공포보다 기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커질 때 오히려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미국 증시 반등 뉴스 하나만 보고 급하게 들어가는 건 아닌지, SK하이닉스 목표가 기대감에만 끌려가는 건 아닌지, 거래대금이 실제로 붙고 있는지, 기관이나 외국인 성격의 자금이 돌아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은 있는지, 분할 진입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한 번은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기대가 살아나는 장에서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대만 갖고 들어가면 흔들리고 기준을 갖고 보면 기회가 보입니다. 이 자료는 바로 그 기준을 잡기 위한 자료예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잇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SK하이닉스 같은 AI 메모리 대형주 이후 미국에서 살아난 AI 반도체 돈이 한국 시장에서는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미국에서 다시 살아난 AI 반도체, 돈이 한국 시장에서는 어디로 이동하지를 보는 겁니다.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기대가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장비,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 그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간밤 미국 AI 반도체 반등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전력인프라,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 흐름으로 어떻게 번질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다시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겉보다 기대를 조금 더 크게 가져도 되는 날입니다. 다만 기대만 갖고 움직이지 말고 그 기대가 실제 돈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차분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